박사님, 오늘은 5대 영양소 중 미네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미네랄은 비타민과 함께 우리 몸에서 조효소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생산할 때에도 필요하며 면역이나 소화 과정에서도 필요합니다. 또한 효소와도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5대 영양소 중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은 탄소를 함유하고 있어 유기화합물이라고 합니다. 즉 동물과 식물은 유기화합물입니다. 동물과 식물이 죽으면 미생물들이 분해하고 이산화탄소가 발생해 공기 중으로 분해되었다가 다시 식물에게 공급되는 탄소순환이 됩니다. 1990년대 후반 전 세계적으로 공장이나 매연 등에 의해 엄청난 탄소 배출로 정상적인 탄소순환이 파괴되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탄소 배출권이 도입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반해 미네랄은 무기물로서 탄소가 없기 때문에 미생물에 의해 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 광물, 미네랄이 여기에 속합니다. 현대인들의 서구화된 식습관에서 가장 부족한 영양소는 미네랄입니다. 19세기 말에 시작된 올림픽을 필두로 많은 운동선수들이 무리한 운동으로 인해 급사하는 사례들이 종종 생겼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2에서 30년 동안 땀으로 비타민과 미네랄들이 소실된 이유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미네랄은 아주 소량만 필요하지만 없으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인체를 구성하는 성분 중 미네랄은 전체의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30% 정도, 비타민이 1% 내로 가장 적고 6에서 70% 정도가 물로 채워져 있습니다. 미네랄은 보정한 곡류, 신선한 야채와 과일에 풍부합니다. 미네랄에도 종류가 많은데요. 각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미네랄의 종류는 양에 따라 나눌 수 있는데요. 다량 미네랄이 3.5% 차지하고 있고 미량 미네랄은 0.5%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량 미네랄에는 첫째, 칼슘은 가장 풍부한 미네랄로 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과 결합하여 뼈와 치아에 99% 정도 있으며 1%는 혈액에 존재합니다. 신경 전달을 비롯해서 뼈의 건강 등과 관련해서 너무나 중요한 영양소이고요. 하루 권장량은 700mg, 우유 한 컵당 대략 200mg의 칼슘이 들어있으며 각종 음식에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영양제보다는 음식으로 섭취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칼슘 영양제 복용에 대한 문제점은 많은 논문이나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둘째, 이는 체내 700g 존재하며 두 번째 많은 미네랄입니다. 85% 정도가 칼슘과 함께 뼈와 치아에 있고 나머지는 세포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에 쓰입니다. 인과 칼슘의 비율은 1대 1.5가 유지되어야 하는데 인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칼슘이 많이 소모됩니다. 인산염이 많은 탄산음료나 가공식품을 과하게 먹으면 꼴다공증이나 칼슘 부족으로 여러 신진대사에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셋째, 나트륨과 칼륨은 신경 전달에 가장 중요한 영양소로 나트륨 칼륨 펌프, 작용 기전에서 쓰이는 에너지가 전체 기초대사량에서 20%나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산과 알칼리의 평형, 섬투압 유지, 심장, 콩팥 등등 정상적인 신체 활동을 위해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소금을 먹으면 일시적으로 혈압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고혈압 예방 차원에서 저염식을 권했지만 이는 잘못된 의학 정보로 알려졌으며 화학정제염이 아닌 천일염을 적절하게 섭취할 때 건강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에서 장수국가로 유명한 독일은 하루 20g 이상, 한국과 일본 장수촌에서는 오히려 고염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염식하는 장수마을은 세계 어느 곳에도 찾아볼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외에 염소는 나트륨과 함께 물의 균형, 섬투압, pH 농도 조절에 쓰이고 마그네슘은 신경자극 전달, 근육이완, 효소 반응, 뼈의 구성, 항스트레스 역할 등 너무나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리고 황은 세포단백질의 구성 성분으로 해독작용을 해주고 글루타치온의 핵심 성분이기도 합니다. 다음 미량 미네랄입니다. 철분은 70%는 혈액에, 30%는 간, 비장, 골수에 저장하며 온몸으로 산소 운반을 하는 핵심 영양소입니다. 하루 권장량은 남성 12mg, 여성은 월경으로 인한 손실로 18mg입니다. 영양제로 섭취 시 과잉이 되면 독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요오드는 갑상선에서 티록신의 구성 요소로서 결핍되면 몸에서 갑상선을 확대하려고 하기 때문에 갑상선 비대증이 됩니다. 비타민C만큼 건강 회복의 핵심 영양소이지만 과잉시 문제도 심각하기 때문에 미역이나 다시마와 같은 음식으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아연은 세포 분열의 필수 영양소로서 효소와 신경 전달 물질로도 쓰이며 생식기관 기능에 관여합니다.
무엇보다 면역의 핵심 영양소로서 여러 건강기능 식품의 구성 성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리는 헤모글로빈 합성, 적혈구 형성에 필요하며 망간은 성장과 골격 형성, 생식 기능, 조혈 기능, 면역계와 신경계를 정상적으로 유지시켜 줍니다. 셀레늄은 여러 가지 대사에 참여하며 간 발생과 전이를 억제합니다. 무엇보다 비타민 E와 협동하여 활성산소 제거 능력이 탁월한 미네랄로 면역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과잉 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게르마늄은 항산화작용과 혈액순환을 개선시켜 면역력을 강화시켜줍니다. 이외에도 크롬, 바나듐, 붕소, 규소, 코발트, 니켈, 몰리브덴, 실리콘, 주석 등등이 있습니다. 미네랄은 먹는 양에 따라 약이 되거나 독이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만성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간이 약해진 상황이라 해독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의 피로를 줄이기 위해서는 독소를 흡착해서 배출시키는 미네랄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혈액에 압도적으로 많은 미네랄이 소금입니다. 소금을 비롯해서 미네랄들은 너무나 소중하기에 신장에서 재흡수를 하게 됩니다. 신장이 길게 늘어진 이유는 빠져나가면 안 될 영양소들을 재흡수하기 위해서입니다. 미네랄은 원자로 존재하기 때문에 소모되는 영양소가 아닙니다. 단지 여러 이유로 배출되기 때문에 배출된 만큼 외부로부터 섭취해야만 합니다. 만약 미네랄들이 재흡수가 안 된다면 엄청나게 많은 미네랄들을 섭취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로 미네랄들이 배설되었다면 제일 먼저 보충해줘야 할 것이 소금과 물입니다. 식물에도 없는 미네랄이 소금과 요오드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미네랄은 채식이 아닌 곳에서 섭취해줘야 합니다. 미네랄은 pH가 낮을수록 흡수가 잘 됩니다. 따라서 저염식을 오래 한 사람은 나트륨 부족으로 위산이 약해져 미네랄 흡수를 잘 못하게 됩니다. 만성 위장병을 앓고 있고 거기에다가 위와 관련된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미네랄 부족으로 인해 다른 큰 병이 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소장에서 흡수된 미네랄은 간으로 가서 대사되고 각 조직으로 그 양을 조절하여 혈류를 통해 보내지게 됩니다. 그 중에 일정량의 미네랄들은 나중에 쓰기 위해 뼈의 골수에 저장하게 됩니다. 너무 중요한 영양소이고 부족하면 안 되기에 강력한 뼈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부터 허약하거나 질병 회복을 위해서 어머니들은 뼈를 국물에 우려낸 음식을 먹이고 기력을 회복시켰다고 했습니다. 바로 미네랄 보충을 위한 훌륭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운동뿐만 아니라 과식과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미네랄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또한 가공식품이나 화학 첨가물, 중금속 등도 미네랄들이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논란이 되는 부분인데요. 우유도 강산성이기에 뼈에서 중화를 시키기 위해 미네랄들이 많이 빠져나가게 되어 골다공증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칼슘이 많은 우유가 오히려 골다공증의 원인이라고 하니까 좀 씁쓸합니다. 우유를 많이 먹는 나라가 골다공증을 많이 앓는다는 결과도 있다고 하니 너무 많이 안 마시는 편이 좋을 듯 싶네요. 다행인 것은 발효를 통한 치즈나 버터는 괜찮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미네랄은 음식으로만 보충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부족과 과잉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해서 무작정 많이 먹기보다는 충분한 정보를 통해 적절한 섭취가 뒷받침되어야 여러 질병에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이 아닌 생명 연장을 위해 앞으로 건강한 정보를 올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